휴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조금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조상 묘를 누군가가 파헤치고 묘에 돌을 묻었다. 그런데 그 돌멩이에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굉장히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댓글에 이게 이 글자 내용에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돌멩이에 생명 그리고 그 다음 자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사람을 죽인다라고 할 때 쓰는 그 한자 살자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주술적인 의미의 그런 해를 끼치는 기운 그런 걸 의미하는 살자인지 조금 불분명한 이런 한문 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조상묘가 파헤쳐졌고 돌멩이가 묻혀 있었는데 그 돌멩이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러자 댓글에 그게 이재명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기운, 그런 주술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민주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몇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부모의 묘다. 봉분을 파헤치고 이런 돌멩이를 거기에 묻었다. 그 다음 봉분 위에 누군가가 발로 밟고 무거운 돌덩이도 올려놓았다. 끔찍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굉장히 놀란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부모의 무덤, 봉분이 파헤쳐졌고 거기에 자신을 저주하는 이 한자로 석자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살자 비슷합니다. 이 살자가 사람을 죽인다는 살자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는 살자인지 그게 한문으로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주술적인 저주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걸 누군가가 한 것인지 지금 이 의미는 뭔지 모두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이재명이 이런 문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런 부분 경찰에 수사를 해도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난 2021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조부 묘역도 무덤을 파헤치고 인분, 식칼, 부적을 놓은 이런 저주성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주성이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는 굉장히 찾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를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게 이재명의 자작극인지 아니면 언제 일어난 것인지 부모 묘는 확실해 보입니다. 언제 일어난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는데 지금 이재명의 그 자신의 부모 묘가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서 제보를 했다. 동네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이러는 걸로 봐서 최근에 일어난 것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작극인지 또 이재명이 이걸 지금 크게 떠들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가 저주를 한 것인지 라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지금 거의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뭔가 지금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이 숨졌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재명은 그 부분, 그 유서까지 지금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최대의 위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걸 헤쳐나오기 위해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3가지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까지가 쇼인지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쇼입니다. 이재명이 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첫째, 조문 쇼를 벌였습니다. 7시간 동안 조문을 가겠다라고 했고 그 비서실장의 유족들은 조문을 거부했는데 이재명은 조문을 거부해도 안 올 사람이 아니다. 유족 측의 말인데 조문을 거부해도 이재명은 조문을 갈 생각이었고 또 빈소가 채 마련되기도 전에 이재명이 조문을 가는 것처럼 계속 7시간을 조문을 가기 위해서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쇼를 벌였습니다. 조문을 하면서 유족들에게도 따끔한 말을 들었습니다. 유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유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서에는 정치를 이제는 내려놓아라. 주변 사람들 더 이상 희생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이재명 자신의 책임은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유족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은 좀 막아야 하지 않느냐.
이재명이 이렇게 조문쇼를 벌이고 난 다음에 어제는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집회에 나가서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 귀를 닫고 있느냐, 뭐 거의 욕설에 가까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친일 반일 이걸 가지고 국민을 좀 탈피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측근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재명에게 사람이냐,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재명에게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 않느냐. 당대표직은 내려놓고 자신의 사법 비리, 자신이 대처를 했더라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또 누가 죽어야 되느냐.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일이 끝날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조문쇼를 벌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욕설에 가까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부모 묘, 봉분을 누군가가 파헤치고 돌을 묻었다. 돌에는 생명살이라고 하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이게 저주가 아니냐, 끔찍하다. 이재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도대체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파헤친 이 부분을 놓고 사람이 할 짓이냐 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특징입니다. 대장동 비리가 터졌을 때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했습니다. 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괴물이라고 봅니다. 괴물. 정치적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치인은 없었고 또 인간적으로도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인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괴물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손꼽을 정도로 이재명은 그런 괴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제기한 이 자신의 부모 봉분이 파헤쳐졌다. 저주하는 돌멩이가 있었다. 이게 지금 자작극인지 어쨌든 이제 이걸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을 탈출할 잔꾀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를 비롯해서 오늘도 김혜영 전 의원이죠. 이재명이 당대표인 게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망한다라고 하고 민주당의 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뭐 3단계 이재명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첫째, 이재명에게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젠 체포동의안이 또 오게 되면 2차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가결시킨다. 이걸 무기로 해서 이재명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라고 강압한다. 그래도 이재명이 듣지 않으면 2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가결시킨다 라는 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비명 반명계 김혜영 의원 또 친명으로 분류가 되는 많은 사람들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성호를 비롯해서 고민정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성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전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성호가 한 행동은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사기치는 데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비명 반명계를 좀 다독거리는 듯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에게 유리한 전체 국면에서 지금 이재명은 뭐 어떤 경우에도 당대표직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를 달래는 이런 목적으로 정성호가 행동하고 있다. 실제로는 정성호는 이재명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비명반명계에서 이렇게 조금씩 행동을 이제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는 이재명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입니다. 이재명을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검찰 조직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을 구속시켜도 현재로서 이재명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재판을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서 이재명의 비리를 모두 드러내야 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개딸들도 민주당의 뭐 친명들도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라고 모두 외면할 때 이재명이라는 괴물은 끝날 수 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검찰밖에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이 됐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유이기도 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까닭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 괴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 괴물을 상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비명반명은 지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행동으로 볼 때 영장실질심사에 가면 이재명은 구속됩니다. 자신의 증거인멸, 도피 우려, 도피 우려는 사실은 중범죄일 경우에는 도피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뭐 비리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죄가 되는지, 얼마만큼 잘못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법적인 전문 지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보다, 검사보다 훨씬 더 자신의 비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법률 전문인이기도 하거니와 변호사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 지금 보시다시피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서 이런 많은 비리를 이재명은 저지를 당시부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 한다라고까지 계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영장실질심사를 가면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당 대표를 재판부가 구속시키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꼭 구속시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재판부에서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사실은 영장실질심사를 자기가 받겠다라고 자기 발로 가서 구속이 안 되면 이재명은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버티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협상을 통해서 뭐 공천이나 이런 부분 협상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재명에게 2차 체포 동의안이 오면 먼저 기소가 될 겁니다. 기소가 되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내려놓아라.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야 합니다. 그 다음 2차 체포 동의안이 오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아예 보이콧한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장꾀를 부려도 검찰은 또 3차, 4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결시켜야 합니다. 일단 이재명을 영장실질심사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까지 비명, 반명해서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이재명은 괴물입니다. 지금 강하게 나가도 올 가을쯤에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을지 없을지입니다. 오늘 김혜영 전 의원이 민주당 망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이런 식으로 비명 반명 질질 끌고 가면 당도 망하거니와 자신들도 망합니다. 이재명과 그런 식으로 공천을 놓고 이런 상태로는 야합, 타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이재명이 자신의 부모 묘가 파헤쳐졌고 돌멩이가 묻혀 있었다. 생명살이라고 하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저주가 아니냐.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이 끔찍합니다. 또 무슨 쇼를 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휴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